안녕하십니까. 안윤수 주택연구소의 김현기 소장입니다. 자, 신년이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의뢰의 토종비결이나 신년 운세를 보시곤 합니다. 앞날이 궁금하다. 과연 내 미래는 어떨까? 다들 궁금하시겠지요. 특히나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운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재물운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운기를 보려면요, 결국은 올 한 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떨까, 전망이 어떨까, 그런 내용들도 또 같이 연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번 시장 분위기 그리고 어떤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이건 뭐 제가 예측하는. 자, 우선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전반적인 뉴스 기사들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100명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연구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문, 경제신문들 같은 쪽에서 많이 좀 나오고요. 뭐 다들 예측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하시겠습니다만은 올해도 역시 어떤 부동산 시장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죠. 뭐 작년에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올해 무슨 뭐 특별한 이슈라든가 그런 정책이 없는 상태인데, 일단 부동산 전문가 1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국경제신문이 조사를 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찾아본 것 중에서는 좀 가장 좀 잘 맞는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올 이제 한 해도 역시 가장 크게 보는 게 매매는 내리고 전세는 오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고금리들 역시 대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좀 제 블로그에서도 많은 좀 비판적인 내용을 좀 했는데요. 어떤 대출을 지금 규제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현 정부는 뭐, 아직까지는 지금 DSLR을 계속 지금 적용 중입니다. 전세 시장은 오히려 매매 시장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좀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거는 역시나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PF 부실. 이제 얼마 전에 1군 도급순위라는 게 조금 옛말이긴 한데 16위죠. 태양건설이 지금 현재 워크아웃을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PF들이 다들 조금 문제가 좀 있다는 게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경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금 현행 DSR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일단 좀 보여지는데요. 이건 저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 대책으로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저는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정 제외 같은 거래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뭐 지금 소형주택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이런 거에 대한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그렇게 펼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23년도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95%는 공급 감소를 만회하기는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뭐 전문가들 뭐 대부분이 저 비슷합니다. 수요 진작 성격의 그런 어떤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세금, 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가 일단은 가장 큰 내용이고요. 담보대출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개입되고 어떤 민간 시장인데 정부와 관이 주도하는 그런 정책이 과연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또한 어떤 뭐 차주별 DSR 규제는 이거는 저는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 비율을 낮추든지, 일단 그게 가장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등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빡세게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약간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어떤 활성화, 저는 좀 정치적인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만 지난 정부 때 거의 뭐 이거 뭐 임대 3법 등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자제도 이거 거의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합니다.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투자처는 과연 어딜까?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약 54%,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집값,
아파트 가격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뭐 집값 불패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결국은 예측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정상적인 그리고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라면은 정말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결국은 유망한 투자 상품이 돼야지 정말 이 사람이 사는 이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이렇게 유망한 이렇게 부동산 상품이라고 떡하니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정부의 그 일가구 1주택에서 지금도 제외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이란 세금은 지금 뭐 다 걷고 있고, 뭐 종부세 대상도 되고,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동산 정책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손도 안 대고 말입니다. 이거 정말 저는 뭐,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학자가라든가 무슨 뭐, 새로운 부동산의 학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딱 누가 봐도 이건 뻔한 건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무슨 뭐, 위반하고 그걸 또 무슨 실행하고 한다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올해 신년 초부터 정부가 이제 발표한 정부의 이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쭉 한번 좀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솔직히 새 날라가는 얘기고요. 일단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좀 물가도 역시 좀 잡겠다. 희망사항이겠죠.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이제 경제 전망이 작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였어요. 뭐 수출 마이너스, 뭐 수입도 마이너스, 설비 투자 마이너스, 소비는 그대로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결국은 수지 자체도 결국은 작년에 뭐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건설 경기를 조금 살리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지금 일단 현 정부도 지금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또 이제 어떤 부동산 PF를 좀 연착륙시키겠다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한다. 그리고 또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건물을 조속히 집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3종 세트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임대차 3법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 참 말이 많아요. 뭐 이게 과연 뭐 악법이다. 그리고 뭐 어떤 서민들한테 반드시 좀 필요한 법이다. 이 부분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서 뭐 어떤 10분, 20분 정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 뭐 가볍게 넘어갑니다.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결국 어떤 자본주의 시장 그리고 민간 자유경제 시장에서 너무 많은 그 어떤 정부 주도의 그런 규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을 결국 시장의 어떤 가격 정책을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일단 조금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를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제주 얘기입니다. 제주도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시죠. 내년 제주도 부동산 바닥치고 회복세, 투자자들 냉기는 여전하다. 그런데 투자자들 냉기는 여전한데 왜 이렇게 회복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제주 지역 부동산 관련 전문가 대학 교수 연구원 공무원 자영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랍니다. 아니, 제주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좋다고 그러지. 당연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또 이건 또 뭐예요? 전문가의 72%가 내년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돌 것으로 좀 봤는데,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이게 결국 뭐 낚시 아닙니까, 이거?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24년도 경제 예측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뭐 23년, 24년이 역시 마찬가지 아주 뻔한 얘기 같고요. 다만 이제 행여 많은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럼 과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가격 하락 폭락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이유고요. 원재료 그리고 인건 및 건축비 급상승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때문에 매매 거래가 비록 없어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결론이고요. 저는 되려 올 하반기에 만약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상승할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즉 부동산 가격 집값이 좀 영원히 좀 내려갔으면 하는 게 거의 웬만한 분들이 좀 염원일 텐데요. 제가 굳이 이걸 뭐 굳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특성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뭐 때려 죽여도 절대 호가를 내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일부 계층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좀 집값이 좀 오를 것 같으면 무리를 해서 연끌을 해서라도 무조건 집부터 사는, 하지만 이런 분들을 그 누가 일본 분들한테 비난을 합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결국은 살아남는 게 결국은 승자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SNS라든가 유튜브, 그리고 그런 분들 집값 폭락한다, 뭐 반값 아파트 그런 세상 온다, 그런 달콤한 선동 프로파간다로요, 조회수를 앵벌이하는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질비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요, 그냥 시장을 바로 보고 그냥 직시하고 또 팩트만, 사실만 얘기를 할 뿐입니다. 저는 24년도 뭐 어줍지 않게 좀 예측을 하자면 매매나 거래가 없어서 이걸로 밥 먹고 사시는 특히 공인중개사분들은 뭐 거의 뭐 지옥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 분위기 역시 뭐 개떡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 시행이나 그다음에 무슨 뭐 사업 추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 특히 PF를 동원하는 그런 어떤 뭐 사업 승인 대상 정도가 되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은 특히나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이건 거의 뭐 절대 안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시장, 이 역시 뭐 찬밥 아닐까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 그냥 이게 손가락 쭉쭉 빨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참 암담하죠. 이걸 뭐 예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 참 머리가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24년도 부동산 시장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좀 현실적인가요? 좀 그렇죠? 조금 잔인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들 지금부터 각자 도생입니다. 잘 버티시고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는 거, 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입니다.